1번 산업안전보건법상 원동기, 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를 위한 기계적인 안전조치 4가지를 적으시오. 1번 울, 2번 덮개, 3번 슬리브, 4번 건널다리. 기계적인 안전조치가 들어가는 문제는 이거 하나입니다. 그리고 요거랑 비슷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 컨베이어를 작업하기 전에 점검사항 4가지를 쓰시오 중에 제일 긴 답안이 원동기, 회전축, 그리고 기어 및 플리 등의 울이랑 덮개를 쓰는데 그거에 대한 이상 유무를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답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비슷하게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문제를 컨베이어 점검 사항 4가지 이렇게 또 적으시면은 그 문제랑 같이 공부하시기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울이랑 덮개는 거의 뭐 친구 같은 의미다. 그래서 울 또는 덮개라는 답안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같이 쌍으로 외우시면 되고 슬리브가 뭔가를 한번 찾아보면은 슬리브가 이런 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뭐 회전되는 어떤 기계가 있을 때 이제 울이나 덮개 같은 거, 그물망 같은 걸로 좀 대충 보완을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이제 차폐를 시키는 거죠. 완전히 실드를 쳐가지고 요거에 대한 뭐 기계적인 보호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우리 택배 옛날에 이제 택배 상하차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택배들이 막 지나가면은 여기 손이 끼일 수 있으니까 지나갈 때 건널다리가 있다. 네, 그래서 그림이랑 같이 보셔가지고 울덥, 슬건 이렇게 또 1, 2, 3, 4 단어 개수도 맞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2번 비등액체 팽창 증기 폭발 블레비에 영향을 주는 요소 4가지를 쓰시오. 1번 저장물질의 종류, 형태, 2번 주위 온도, 압력, 3번 저장 용기의 재질, 4번 저장 물질의 인화성. 음, 그리고 전에도 이제 비등액체 팽창 증기 폭발에 대한 의미를 쓰시오. 이거랑 그다음에 개연기 증균 폭발에 대해서 의미를 쓰시오. 두 개를 쓰는 문제가 있었는데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제 화면을 갖고 왔었는데 여기 이제 비등액체 증기 폭발에 대한 그 의미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가연성 액체가 외부 화재로 인해서 그 탱크가 이제 열을 받아서 끓죠. 그래서 이제 액체가 끓어서 증기가 나와서 이제 폭발을 하는 현상이다. 일단은 이 의미를 기억을 하시면은 이 요소들 4가지를 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가연성 액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탱크 안에 있는 물질이 액체구나, 그리고 가연성이구나라고 해서 1번의 저장 물질의 종류, 그리고 형태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등을 하는 요인이 열 때문인 거잖아요. 열과 압력인데 외부 화재 이 단어를 보고 2번에 주위의 온도랑 압력이다. 그리고 3번의 저장 용기의 재질은 이제 탱크라고 보면 되는데 뭐 쉽게 말해서 열 전도성이 좋은 탱크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용기의 재질도 여기서 쓸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폭발을 한다. 저장 물질의 인화성을 여기서 좀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가연성이라는 말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저장 물질의 인화성이다. 그리고 요거를 조금 쉽게 외우려면은 제가 이거 이제 블레비에서 B가 보일링의 B다라고 얘기를 한 적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였다라고 했는데 보일링 하면은 우리 또 보일링 현상을 막는 뭐 3가지 방법 정도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라면을 차근하게 물을 지진다. 차근 지지 이렇게 외워서 그렇게 설명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라면을 끓이는 사진도 갖고 왔는데 이제 보통 이제 형들, 동생분들은 조금 이제 체감을 좀 하실 건데 형들이 그러죠. 라면 좀 끓여와라 해서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라면을 끓이죠. 근데 이제 라면이 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한테 또 형이 얘기를 하죠. 야, 물 언제냐? 물 언제임? 그래서 물 언제인 해가지고 라면이랑 블레비, 보일링 같이 또 이렇게 세트로 외우시면 괜찮은 문제인 것 같아요. 산업원전 기사에서 이 비등액체 팽창 증기 폭발은 이렇게 용어를 쓰시오랑 요소 4가지 쓰는 거 2개 정도였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철골 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기상 조건을 3가지 쓰시오. 1번 풍속 초당 10m 이상, 2번 강선량 시간당 1cm 이상, 3번 강우량 시간당 1mm 이상. 이것도 저번 시간에 제가 이제 풍속 해가지고
10m, 15m, 30m 해서 해운대가 아니라 해운옥이다. 해체, 그리고 운전 중지, 그다음에 옥외 해가지고 그때 말씀드렸던 기상 조건이 여기 나와 있네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풍속이 초당 10m부터 해체부터 외우시라고 했던 게 여기서도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외웠고 여기 외우시는 게 이제 미터, 센치, 밀리미터로 이렇게 점점점 단위가 조금 더 줄어들다. 그리고 이제 바람이랑 이제 눈, 그다음에 비. 그래서 사실 저희 이제 건설 쪽은 아마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 빼고는 일을 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바람이 많이 불거나 태풍, 그리고 이제 눈이 많이 내리거나 비가 많이 내릴 때인데 여기는 초당 시간당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풍속은 초당으로 많이 나타내고 이제 눈이랑 비가 오는 것도 초당으로 개념을 쌀 수가 없는 게 뭐 비가 아무리 내려왔자 우리 땅에 이제 보면은 비가 고이는 게 시간당으로 나타내지 뭐 초당으로 나타내면은 거의 뭐 티도 안 나잖아요. 그래서 시간당 1cm면은 많이 오는 거고 시간당 1mm면은 그것도 많이 오는 거니까 이게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날씨 예보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 보기의 사용 장소에 따른 방독 마스크 등급 기준 내용을 채우시오. 1번 고농도는 가스 또는 증기의 농도가 100분의 2 이하의 대기 중에서 사용. 2번 중농도는 가스 또는 증기의 농도가 100분의 1 이하의 대기 중에서 사용. 3번 저농도는 가스 또는 증기의 농도가 100분의 0.1 이하의 대기 중에서 사용. 4번 방독 마스크는 산소 농도가 18% 이상인 장소에서 사용해야 하고 고농도와 중농도에서 사용하는 방독 마스크는 전면형을 사용한다. 여기서 이제 괄호에 대한 숫자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 4번부터 보시면은 우리 마스크를 쓰는 산소 농도가 아마 필기 시험 때부터 해서 정말 이 합격을 할 때까지 자격증 합격을 할 때까지 이 산업안전기사의 산소 농도는 18% 고정입니다. 그냥 산소 농도는 18이다 라고 그냥 완전히 그냥 고정시켜서 외우시면 되고 이제 나머지 이제 고, 중, 저에 대한 이 숫자는 조금 이제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이제 산업안전기사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부모님들 계실 거예요.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이해를 할 수도 있어요. 자,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자녀분들이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가 쉬울까요? 고등학교 2학년 때가 좀 어려울까요? 아마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수능도 준비를 하고 이제 어머님들이 특히나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거예요. 이제 이때부터서 이제 주변 어머님들이 이제 자녀분들을 어떻게 과외하고 학원 어떻게 보내는지 수능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때부터 관심을 좀 가질 거란 말이죠. 이제 중학교 때는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좀 신경을 좀 많이 쓰죠. 왜냐면 이때 교복도 사야 되고 뭐 새로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우리 국민학교 때랑은 또 틀리게 중학교는 또 다른 시스템이니까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는 이제 자녀분들 어떻게 학교에 보내고 뭘 해야 되는지 이때 조금 초반에는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저농도 이때 저학년일 때는 뭐 신경 쓸 게 없다. 차라리 오히려 좋다. 학교에서 애들 케어를 해주고 하니까 뭐 신경 쓸 게 이제 스트레스 지수가 상당히 낮은 0.1 정도로 되겠다. 이렇게 어거지로 외우시거나 다른 방법으로 외우실 분들이 있다면 공유를 좀 댓글로 해주시면 좀 좋겠네요. 5번 산업안전보건법상 연삭기 덮개 시험 반복 중 연삭기 작동 시험에 관한 내용을 채우시오. 1번 연삭 숫돌과 덮개의 접촉 여부. 2번 탁상용 연삭기는 덮개, 워크레스트 및 조정편, 부착 상태의 적합성을 본다. 연삭이라고 하면은 바로 연삭 숫돌이 이제는 떠올리실 거라고 봐요. 연삭은 숫돌이거든요. 근데 이제 탁상용으로 했을 때 뭐 덮개랑 울 이런 거는 오케이 알겠다 이거야. 근데 이제 워크레스트랑 조정편은 좀 새롭죠. 그래서 사진을 좀 보시면 저희 그 옛날에 저기 교체는 3분 그냥 할 때는 이제 1분 이렇게 시운전을 해야 되는 게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문제를 사진을 이렇게 조금 갖고 왔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약간 큰 그림이었던 거죠. 보시면은 워크레스트가 작업대라는 똑같은 단어인데 여기 작업대가 있죠. 연마석은 스토리입니다. 조정편도 있고 덮개도 있고 요 그림만 보셔서 이 전체적인 그림을 보시면 되는데 고장난 게 없는지 한번 확인은 하고 이제 사용을 해야 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6번, 다음은 고속회전체의 비파괴 검사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일단은 이렇게 이제 저희가 고속회전체에 대한 괄호의 내용을 이제 써야 되는데, 일단은 패스를 하겠습니다. 패스를 하고 두껍게 써져 있는 글씨부터 좀 볼게요. 자, 사업주는 고속회전체의 회전시험을 검사를 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죠. 이거를 조금 더 짧게 줄여볼게요. 자, 사업주는 고속회전체의 검사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사업주는 고속회전체를 해야 한다 이겁니다. 자, 이 문제를 봤을 때 저희가 괄호에 대한 이 숫자를 써야 되는 건데,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산업안전기사 시험에서 고속회전체 비파괴 검사 문제는 관련된 게 이거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해할 필요도 없고 그냥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주, 우리 보통 이제 사장님들이 타는 차를 보면은 이제 보통 벤츠죠. 예, 벤츠인데 벤츠 마크가 딱 서서 삼각별로 되어 있는데 이 삼각별의 각도가 120도입니다. 자, 딱 서 있고 120도예요. 고속회전체죠. 그러니까 또 잘 나간다 이거예요. 차가 아주 잘 나간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1톤을 초과하는 다음에 120도의 벤츠를 탄다. 이렇게 편하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7번, 부기에서 알맞은 공장 설비 배치 3단계 순서를 나열하라. 부기가 뭐 기계, 지역, 건물이 있으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사장님이에요. 그러면은 공장을 하나 지으려고 하면은 뭐부터 봐야 될까요? 땅값 비싸야겠죠. 그래서 이제 화성이나 평택, 뭐 이천, 약간 수도권에서 짓고 싶지만 약간 이제 남부 쪽으로 조금 땅이 싼 남부권으로 좀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쪽 지역으로 좀 가야겠다. 그 다음에 공장 건물을 지을 건데, 야씨, 나는 뭐 서울에 있는 글라스로 한번 지어볼래. 아니면은 나는 그냥 조립식으로 뭐 컨테이너로 지을래.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그 안에 어떠한 기계를 좀 들여보낼 것인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지역을 보고, 건물을 보고, 기계를 넣는다. 이렇게 편하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8번, 산업안전보건법상 전기기계기구 등의 충전부의 방호조치로서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충전 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 인한 감전방지 방법을 3가지 쓰시오. 1번, 충전부의 폐쇄형 외암 구조로 노출 방지. 2번, 충전부를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쌀 것. 3번, 충전부에 절연 덮개 또는 절연 방호망 설치. 요거를 조금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사진을 좀 가져왔는데, 충전부라는 게 사실은 뭐 큰 의미는 없고, 이런 그냥, 타단기함, 배전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벽에 철제함으로 설치가 되는 거를,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게 폐쇄형 외함이다. 그래서 노출이 안 되게끔 해서 문을 열어야지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충전부를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쌀 것. 이 부분은 잘 이해가 가진 않지만 제 생각으로 그냥 이해를 한 것은 여기 차단기 내부를 좀 잠깐 들여다보면은 여기 이제 전선이 차단기에 접속되는 부분이 있죠. 여기에 이렇게 노란색 부분으로 이렇게 보이실까요? 이게 피복을 해서 원래는 이렇게 접속을 시키는데 그러면 이 전선이 이 약간 뭐 좀 길게 잘랐거나 하면은 이 전선이 약간 조금 노출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방지를 하려고 이렇게 캡을 씌운다. 그래서 충전부가 이제 내구성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싼다. 요 부분을 2번으로 이해를 했고 여기 배전판을 이제 손으로 갖다 댈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아크릴판 이렇게 투명색으로 아크릴판을 덮개를 설치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절연 덮개라고 볼 수가 있고 또는 이제 절연 방호망이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 하나로 이제 폐쇄형 외함, 그다음에 절연물로 완전히 감싼다, 그다음에 덮개나 방호망을 설치한다 이렇게 이해해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서 요거는 계속 외우시다 보면은 폐쇄형의 폐, 그다음에 절연물, 덮개망 해서 이 단어만 외우시면은 앞뒤에 있는 그
써야 될 문장을 좀 살을 붙일 수 있으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저는 외우는 방법보다는 이해하는 방법으로 설명을 좀 드린 겁니다. 9번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에서 제출 대상이 되는 유해 위험 설비로 보지 않는 시설이나 설비 두 가지를 적으시오. 1번 군사시설, 2번 원자력 설비, 3번 도매소매 시설. 일단은 그러니까 원래는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돼요. 근데 얘네들은 위험한데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입니다. 그러니까 왜일까요? 위험하긴 한데 이제 우리한테 이로운 거니까 봐준다 이 개념이거든요. 자, 우리 군사시설 막 총기류, 화학, 탱크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위험하긴 한데 일단은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한 거니까 이제 두 번째로는 원자력인데 원자력이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오염수를 방류시켜서 저희가 좀 있으면은 방사능 맛이 나는 회를 먹게 되겠죠. 그래서 위험하긴 한데 이게 없으면은 저희가 전기를 쓸 수가 없잖아요. 이것 때문에 또 이제 한전 뭐 그런 이슈도 있고 그래서 이제 군사시설이나 원자력 설비는 우리한테 무섭지만 우리한테 꼭 필수적인 거기 때문에 이런 느낌으로 저는 외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군사시설, 그다음에 원자력 설비 두 가지인데 혹시 해서 도매소매 시설까지도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도매소매 시설 썼고 여기서 더불어서 이제 공정안전보고서라고 하면은 공공안비 그다음에 비비화농이다 이렇게 외운 적이 있죠. 이제 그것까지 같이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번 보기의 위험점의 정의를 쓰시오. 1번 접선 물림점 회전하는 부분에 접선 방향으로 물려 들어가는 위험점 2번 회전 말림점 회전하는 부분에 말려 들어가는 위험점 3번 물림점 회전하는 두 개의 회전체에 물려 들어가는 위험점 4번 절단점 회전하는 운동부 자체 운동하는 기계 부분 자체의 위험점 5번 끼임점 회전 부분과 고정 부분 사이에서 형성되는 위험점 6번 협착점 왕복 운동 부분과 고정 부분 사이에서 형성되는 위험점 이제 정의를 쓰시오라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 이제 6개까지 아마 나올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이거를 다 쓰시오도 있겠지만 아니면은 그림을 주어지고 여기에 맞는 위험점을 쓰시오 또는 그 위험점과 같이 의미를 쓰시오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문제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파생된 문제들의 딱 공통점으로 그냥 다 외우시는 걸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요. 여기 외우시는 방법은 제가 포인트 되는 부분을 밑줄로 쳐놨는데 제가 옛날에 외웠던 방법이 사실은 좀 와닿진 않을 수도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끼임점이라고 하면은 저는 소고기를 쇠고기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회고기, 회전 고정, 회고기, 그다음에 왕고협, 회, 물, 회. 그리고 이제 절단점이랑 회전 접선 이런 것들은 그냥 자체적으로 외워서 공부를 했던 기억이 좀 나는데 이걸 외우는 방법은 쉽게 외우는 방법은 따로 없어서 요거는 그냥 공부를 계속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4번에 회전하는 운동부 자체 쉼표에다가 운동하는 기계 부분의 자체 위험점인데 요것도 이제 쭉 길게 써서 외우기 어렵지만 이것도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11번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기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에 관한 내용이다. ABC 빈칸을 채우시오. 1번 아세틸렌 용접 장치에 시간마다 안전기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주간 및 취간에 가장 가까운 분기간마다 안전기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번 발생기와 가스 용기가 분리되어 있는 아세틸렌 용접 장치에 대해서는 발생기와 가스 용기 사이에 안전기를 설치해야 한다. 저번 영상이었던 것 같은데 안전기 나오면은 바로 취분발이 떠올라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제 조금 다른 문제가 나온다고 했는데 바로 나오네요. 그래서 안전기는 취분발이다 해서 취분발을 딱 쓰고 싶었는데 자 A에 아세틸렌 용접 장치에 취간마다 안전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건 맞습니다. 다만 여기다가 이제 분기간 및 취간에
가장 가까운 분기관마다 안전기를 부착해야 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뭔가 말이 조금 안 맞기도 하면서도 이미 여기 분기관이라는 답안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분기관이 답이 아니라고 눈치를 채야죠. 어, 그러면은 우리 전기에서 분기회로라는 말이 있으면 그 분기회로들의 주회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관을 보시면은 여기다가는 이제 분기관이 아니라 주관이라고 써야 된다라고 눈치를 딱 채야 된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발생기와 가스용기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발생기와 가스용기 사이라고 쓰시면은 되는 그런 쉬운 문제였습니다. 12번 가스 집합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가스 장치실 구조 세 가지를 설명하라. 1번 가스 누출 시 정체되지 않는 구조. 2번 지붕 및 천장은 가벼운 불연성 재료. 3번 벽은 불연성 재료. 가스 장치실 구조를 묻는 문제도 아마 이거 하나일 것 같아요. 그래서 첫 글자로 가지벽으로 외우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누로 외웁니다. 왜냐면은 누는 누출 하나이기 때문에 누지벽으로 하고 가스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체가 되면 안 되고 약간 환기가 돼야 된다는 느낌이 딱 눈치가 채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누출이 되면은 정체가 되지 않는 구조여야 되고 지붕이랑 천장, 그러니까 윗부분에는 불연성 재료인데 약간 이제 가볍게 쓰면은 된다. 이제 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히 불연성 재료를 써서 벽이 이제 타버리면은 건물이 완전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안 되니까 벽은 완전히 불연성 재료일 것. 13번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세 가지 경우를 쓰시오. 1번 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번 3개월 이상 요양해야 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번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언제였는지는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문제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관리자가 이제 지방노동관서장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해서 피해 상황, 발생 개요, 조치, 전망 해서 네 가지 쓰는 게 있었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담배 피는 사진도 있었고, 그래서 피발 조졌네라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 문제랑 같이 외우시면 되고, 어, 이제 고인이 되면은 죽으면은 참 부질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도 있죠. 죽거나 늙으면 다 부질없다. 죽거나 늙으면 다 부질없다라는 느낌적으로 이제 사망자 그리고 요양, 부상자랑 직업성 질병자 해서 동시에 2명 이상, 동시에 10명 이상 해서 이렇게 단어를 포인트를 잡으시고 앞뒤에 이제 살을 좀 추가하는 식으로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번 인체 계측 자료를 장비나 설비 설계에 활용되는 세 가지 원칙을 쓰시오. 1번 평균치 설계, 2번 조절 범위, 3번 최대 치수와 최소 치수 설계. 저는 인체 계측 자료를 생각을 하면은 저는 이제 시리즈 의자를 좀 떠올렸는데 실제로 제가 시리즈 의자를 구매를 해서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의자 하면 시리즈다라는 말이 있어서 리뷰를 좀 많이 봤었던 것 같은데 리뷰도 참 되게 훌륭해요. 그래서 평이 참 좋구나 해서 평 좋지, 평균치 조절 범위 치수, 맥시멈 미니멈 해서 평 좋지로 시리즈 의자 떠올리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5번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인증 보호구 6가지를 쓰시오. 이제 안전인증, 쉽게 말해서 이제 K마크가 붙인 안전인증 보호구 6가지를 쓰시오인데 답은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쉬운 걸로 6가지만 가져왔는데 안전을 붙여서 안전대, 안전화, 안전장갑 그리고 이제 마스크 쪽에서는 방독, 방진, 송기 해서 쉽게 6개를 가져가시면 되고 뭐 이렇게 외우시면은 뭐 작업형 문제에서도 이런 거 쓰실 수 있으니까 뭐 편하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답안은 좀 길거나 좀 와닿지 않는 단어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렇게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6번 산업안전보건법상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기구 및 설비 종류 5가지를 쓰시오. 자, 안전인증이었죠, 전 문제는. 근데 지금은 자율안전 확인 대상이다. 그러니까 뭐 그냥 뭐 일주일에 한 번이든 한 달에 한 번이든 니네가 스스로
그 기계랑 설비를 좀 안전한가 체크를 해라.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파쇄기, 혼합기, 연삭기, 인쇄기, 컨베이어로 총 5가지가 있는데 앞 글자만 따서 파혼, 연인, 컨. 그래서 연인이었는데 파혼을 했고 요거를 이제 계속 컨트롤을 좀 해야 된다. 예, 자율 안전 확인 대상 기계기구 설비가 파혼, 연인, 컨이다. 이렇게 또 외우시면 됩니다. 17번 산업재해 예방의 4원칙과 정의를 쓰시오. 1번 예방 가능의 원칙. 모든 재해는 예방이 가능하다. 2번 손실 우연의 원칙. 사고의 결과 손실은 우연하다. 3번 원인 연계의 원칙. 사고의 원인은 연계되어 있다. 4번 대책 선정의 원칙. 사고의 원인에 대한 대책을 선정한다. 이거는 첫 글자를 따서 예손원대라고 해서 약간 대학교 이름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산업재해 예방의 4원칙 하면은 이제 예손원대라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18번 분진 등을 배출하기 위한 국소 배기장치의 덕트 설치 기준 3가지를 쓰시오. 1번 길이와 굴곡부의 최소화. 2번 연결부 등의 공기 유입이 없도록. 3번 접속부 내에 돌출 부분이 없도록. 4번 청소가 쉬운 구조. 5번 덕트 내 오염물질 안 쌓이게 이송속도 유지한다. 국소 배기장치 하면은 이제 국소자를 따서 리, 곧, 부, 분으로 외우시라고 뭐 리시버식, 뭐 군마다 이렇게 해서 외우시라고 했었던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 문제랑 조금 다르게 요거는 이제 덕트 관련해서 나온 문제인데 우리 고깃집 가면은 이렇게 연기를 빨아들이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쭉 연결돼가지고 얘네들이 밖으로 공기를 내보내는 건데 이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런 관들이 직선으로 돼 있어야 연기가 쭉쭉쭉 빨려나가지 만약에 이렇게 S자형으로 연기가 있으면은 이렇게 굴곡진 부분에 기름때 같은 게 많이 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길이도 길고 굴곡부가 많으면은 기름때가 많이 끼죠. 그래서 길이와 굴곡부를 최소화를 해야 되고 연결부 등의 공기 유입이 없도록 해야 된다. 여기 2번, 3번에 연결부랑 접속부가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연결부가 쉽게 말하면 여기입니다. 여기 털 부분이 이쪽 부분의 덕트의 연결부잖아요. 여기 약간 틈이 있어서 빨아들이려고 하면은 제대로 못 빨아들이고 또 효율도 안 좋겠죠. 마치 이제 흡연하시는 분들 약간 담배가 꺾여서 이렇게 조금 그 재들이 좀 튀어나온 상황에서 담배를 피시면은 잘 안 빨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그시 눌러주거나 테이프를 붙여서 이렇게 담배를 피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접속부 내에 돌출부 부분이 없도록 한다. 이 부분은 이제 이쪽 금색 덕트랑 이 천장에 흰색 덕트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가 저는 접속부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접속 부분을 이용하려면 어떤 뭐 조인트 시키는 어떤 부품이 있어야 될 거예요. 이 부분이 너무 많이 튀어나와 버리면은 이 공기의 흐름을 방해를 하고 여기 또 기름때가 또 끼겠죠. 그래서 접속 부대에 돌출 부분이 없도록 한다. 그리고 이제 청소가 쉬운 구조로 해서 뭐 기름때 같은 거를 뭐 이렇게 빗자루든지 뭐 이렇게 막대기로 이렇게 치울 수가 있도록 한다. 그리고 이제 5번 덕트는 오염물질이 안 쌓이게 이송 속도를 유지한다. 굴곡부에 있을 때의 얘기일 것 같아요. 만약에 굴곡이만 이렇게 S코스로 있으면은 여기 굴곡이 진 부분에서는 분명히 공기의 흐름의 속도가 많이 좀 달라지겠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기름때 같은 게 좀 쌓이거나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3가지를 쓰시오인데 3가지를 기본으로 해서 한 뭐 4가지, 5가지까지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외우기 쉬운 뭐 청소라든지 돌출 유입 이런 것부터 하시고 길이와 굴곡부를 최소화한다 해서 오염물질 이동속도까지 해서 다 외우시는 거를 조금은 추천을 드릴게요. 19번 벌목 작업 시 사업주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 2가지를 쓰시오. 1번 작업 전 대피로와 대피 장소를 정한다. 2번 작업 중 벌목 대상 높이의 2배 길이 반경 내에 다른 작업 금지한다. 벌목도 아마 문제가 이거 하나일 건데 일단은 여기 사진에 이제 나무에 이제 귀여운 다람쥐가 있죠. 이 다람쥐가 보고 있어요. 지금 나무를 벌목하는 현장을 노려보고 있죠.
자, 나무를 베면은 이게 자연 현상에 좋은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벌목은 우리는 이제 반대를 해야 된다. 벌목은 반대다. 벌목을 반대하십시오 해서 반대로 외우시면 되고, 대는 이제 대피로랑 대피 장소, 반은 반경 내로 작업을 금지하는데, 이 나무의 길이가 만약에 2m면은 4m 내로는 다른 작업을 금지를 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다람쥐 보면서 벌목은 반대. 19번 건설 작업에서 사용하는 이동식 비계의 구조 4가지를 적으시오. 1번 최상부에서 작업 시 안전난간 설치. 2번 승강용 사다리 견고하게 설치. 3번 작업 발판은 수평 유지하되 안전난간을 딛거나 사다리 받침대 사용 작업을 금지한다. 4번 작업 발판은 최대 적재 하중 250kg 초과를 금지한다. 이동식 비계랑 비슷한 문제가 이제 말비계라는 문제가 있죠. 그때도 이 고기 그림이랑 이제 그 말비계 그림 이렇게 두 개를 가져왔었는데, 지금에서 말씀드리면 이제 말비계의 사진이 그건 이제 삼겹살 사진이에요. 근데 제가 왜 말고기 사진이 아니라 삼겹살을 갖고 왔냐면은 그때 외우는 포인트가 하양복이었습니다. 하양복이. 그래서 하얀색의 비계가 많은 삼겹살 사진을 갖고 왔었는데, 만약에 또 이제 영상을 계속 보시다가 말비계라는 문제 보시면은 그때서야 좀 이제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건 그렇고 이동식 비계에서는 이제 이동갈비 사진과 이동식 비계 사진인데, 일단은 이거는 쉽게 여는 방법도 있고 이해를 같이 하면 좋아요. 그래서 이해부터 좀 해볼게요. 이 이동식 비계의 그림에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걸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한다 치면은 어느 부분에서 사고의 요인이 발생을 할까요? 이 친구가 지금 올라가는 사다리에서도 위험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친구도 맨 위에서 작업을 하는데 지금 몸을 좀 앞으로 쑥그려서 기대고 있는데, 이 두 가지 부분만 조심을 한다면은 이 이동식 비계를 사용을 해서 작업하는 데는 큰 위험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최상부에서 작업 시에는 반드시 안전난간을 설치를 해야 된다. 만약에 안전난간을 설치를 안 했을 때 누군가가 툭 치거나 하면은 떨어지잖아요. 떨어져서 대가리가 깨져버리면은 이제 산업안전기사 합격을 할 수가 없죠. 두 번째로 승강용 사다리를 견고하게 설치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뭐 이제 부품 한두 개씩 빼먹어서 이게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요것도 이제 다치니까 이번 시험을 또 응시를 못해서 합격을 또 못하겠죠. 자, 세 번째로 작업 발판은 당연히 수평을 유지를 해야 되죠. 당연히 수평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조금 그 위에 이 부분에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 있어서 좀 높이고 싶다 해서 안전난간을 밟고 작업을 하거나, 여기 발판 위에다가 사다리나 받침대를 놓고 그걸 사용해서 작업을 하면 절대 안 된다입니다. 그냥 발판 위에서만 작업을 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수평을 유지를 하면서 발판 위에서만 발이 있어야지 난간을 딛거나 뭐 도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4번은 최대 적재 하중이 250kg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제 요거는 이제 250kg잖아요. 이제 쉽게 외우는 방법은 이동식 비계인데 이 구기가 아마 한 200g으로 팔 거예요. 200g인데 이 뼈 하나만 50g이다. 그래서 250g이고, 이동식이라는 말 자체가 250이라는 느낌이 좀 나지 않을까요? 이동식 250. 그래서 250 초과해서는 안 된다 하고 그림을 보면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조금 재밌게 외우면서 앞글자를 따서 외우려면은 이제 최승 작작인데, 이제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단체 회식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소고기집을 갔는데, 이 최씨 아저씨가 너무 막 먹는 거예요. 소고기는 또 덜 익혀도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먹으니까 어이 최씨 작작 먹어 하면서 최승 작작 먹어 해서 최승 작작으로 외우셔도 될 것 같아요. 20번 부두 암벽 등의 하역 작업을 하는 장소에서 안전 작업을 위한 하역 작업장의 조치 기준 3가지를 쓰시오. 1번 부두 또는 암벽의 선을 따라 통로 설치 시 폭 90cm 이상. 2번 통로 및 작업장의 위험한 부분에 안전작업용 조명을 유지한다. 3번 통로 및 작업장의 위험한 부분에 울타리 또는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이 부두라는 문제가 예전에도 한번 있었는데, 그건 이제
괄호에다가 뭐 90cm, 10cm 뭐 이런 걸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두는 구두다. 그래서 90cm다. 라고 했던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고, 4번의 해적단의 꼬추는 10cm 이상이다. 그래서 인접 하적단은 10cm 이상으로 할 거, 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일단은 1번에 부두 또는 암벽의 선을 따라인데, 부두 또는 암벽의 선을 따라서 통로를 설치하는 걸로 90cm로 외워주시고, 2번, 3번에는 통로 및 작업장의 위험한 부분인데, 요거는 일단 참고를 해주세요. 위험한 부분에 안전작업용 조명을 유지한다는 맞는데, 이 3번에 제가 조금 이제 단어를 좀 없앤 답안이에요. 3번은. 조금 위험할 수는 있죠. 근데 저는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실제로 답안은 육상 관련해서예요. 육상에서 통로 및 작업 장소에 위험한 부분인데, 이것도 또 이제 다리나 뭐 관문을 넘는 부도 뭐 이런 한문이 있어요. 근데 그건 와닿지가 않아서 애초에 그는 버리고 나서 바로 울타리 또는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저는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실제로 긴 답안을 하실 분은 하시고, 저는 그렇지 않고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로, 조명, 울타리, 그리고 난간, 이 단어가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 이제 해안가 보면은 막 이제 고기를 잡아오신 분들도 생각이 나고 약간 짠내도 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통조림 간이 되어 있다. 통조림 간으로 해서 부두는 통조림 간 90cm 해서 이렇게 살을 붙이시고 하시면은 조금 윤곽은 나타나질 거예요. 21번 인간의 행동 성향, 인간관계 메커니즘을 세 가지 쓰시오라는 문제인데, 일단은 답이 될 수 있는 일단 9가지 정도를 제가 단어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외우시는 방법이 2가지 정도 될 것 같은데, 일단 단어가 2개로 되는 짧은 단어들을 한 3, 4가지만 외우겠다 하시면은 그냥 투모 암승, 그래서 투사모방 암시 승화라고 외우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저는 실제로 제가 쓰는 또 쓸 수 있고 제 머릿속에 있는 단어로 이제 기억을 했는데, 그것들을 이제 밑줄을 좀 친 건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 모방이라고 하죠. 남의 행동을 따라하게 되는 거를 이제 모방한다라는 말을 또 제 입에는 좀 짝짝 달라붙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보상인데, 우리 뭐 보상심리라고 하는 단어도 좀 몇 번 쓰잖아요. 그래서 보상도 있고, 야, 너 나를 그렇게 억압하지 마! 라고 해서 억압이라는 단어도 쓰죠. 그리고 이제 합리화는, 야, 너 그거 자기 합리화야 해서 합리화도 쓰이고, 나머지 단어는 뭐 물론 본 적은 있는데 실생활에서 그렇게 쓰인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빨간색으로 포인트 준 거는 혹시나 이렇게 뜻풀이를 하고 옆에다가 이 맞는 단어를 쓰시오라는 문제가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좀 체크만 해뒀어요. 그래서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자기의 속인데 이제 거울을 보면 투사체, 뭐 피사체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투사체라고 해서 거울을 보고 나서 거울 속에 나, 모방은 남의 행동, 암시는 이제 받아들이는 거, 자기 암시라는 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문을 외운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승화는 어떻게 해서 내 것으로 이렇게 나타냄이라고 하고, 보상은 보충, 퇴행은 후퇴, 압은 눌러버린다. 압이라는 게 프레스, 압력이잖아요. 합리화는 합리적, 동일화는 비슷한 점 해서 뭐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이 빨간색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은 바로 이제 검정색 단어들도 바로 쓰실 수 있고, 또 4가지 정도만, 3, 4가지만 외우시면은 될 것 같은 그런 좀 쉬운 문제였습니다.